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을 초대했는데요. 몸짓 읽어주는 여자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상은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그 사람의 그 몸짓을 통해서 그 감정 상태를 해석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 MBC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패널로 나오셨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정상들의 각국의 정상들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그 남북 정상회담 때는 봤는데,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리가 어떨까를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네. 상대방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으면 나한테는 큰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그렇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어느 분야에서든 두각을 드러내는 탑 퍼포머의 90%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았더니 상대방의 바디랭귀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본인의 바디랭귀지를 정확하게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우리는 뭐 경제 채널이고 네. 성공을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서나. 네. 네. 투자를 할 때도 사실 우리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에서 투자하기 전에 네. 그 기업 대표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진실성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네. 과연 이 사람을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의 그렇죠. 상대를 이해한다는 네. 게. 실질적으로 미국에선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TV 토론을 하고 나가면 그 다음 날에 거의 모든 채널에 저같이 이렇게 몸짓을 분석해 주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 말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몸짓으로 한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상대에게 아주 부드럽고 호감 가는 인상을 갖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호감 가는 인상이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굳이 이렇게 성공뿐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당신은 상대방의 어떠한 면을 가장 먼저 봅니까? 가장 먼저 관찰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그 사람의 호의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의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고 저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나와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을 모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나한테 제안을 하는 본인을 위한 이득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호의를 잘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한 거짓말을 당하는 일이 없고 나의 금전적인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건,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살짝 바꿔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상대방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같은 질문이었죠. 네. 좋지만 살짝 바꿨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호의를 항상 관찰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에도 호의를 먼저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전문가로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여야지,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유는 같은 이유였어요. 내가 상대방의 호의를 보는 것과 내가 전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둘 다 나의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특히 뭔가 좀 어려운 자리에 가거나 뭔가 딜을 클로징해야 되는 자리에 가는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이 사람과 호의를 맺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갔을 때는 나의 전문적인 부분을 더 많이 어필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관계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 초반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사람들은 나를 호의를 가지고 먼저 관찰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아마 아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상대가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는 어떤 그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의라고 하시면 임시열 대표님 같은 건 어떠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호의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비언어적인 사인들이 몸짓이 있으신가요? 그냥 만나면 일단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인사하는 거, 네. 예, 웃어주는 거, 네. 뭐 글쎄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이게 좀 이렇게 가까이 좀 들으려고 네. 자세하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네. 그거 말고 잘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뭔가를 전략적으로는 알고 하신다라는 건 굉장히 그래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적절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써놨지만 굉장히 많은 걸 써놓았어요. 손이라든지 눈썹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리라든지 뭐 미소, 몸의 기울기, 뭔가 발의 방향 이런 것들 많이 써놓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책에서도 썼던 첫 번째 첫 챕터로 넣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손의 움직임입니다. 아, 그래요? 네. 팜업이라고 하는 제스처가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제스처예요. 이거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빈 손바닥을 보여주는 제스처가 내가 상대방을 해칠 만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뢰라든지 호감, 호의 같은 걸 전달을 할 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전에 해결돼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당신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합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큰 딜을 클로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팜업 제스처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면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을 다 보여주는 제스처를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스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제스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의 이야기가 무언가 그럴싸한데 글쎄 뭔가 좀 이상하다,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근육들이 있는데요.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지만 우리의 몸짓이나 손짓 이런 비언어적인 사인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뭔가 언어와 비언어가 맞지 않는 또는 거짓말의 징후가 나올 때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렇게 배웠어, 이건 이런 걸 했어, 이건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분석을 할 수 없는 거다 뿐인 거지 우리가 이미 뭔가 감으로 이상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뭔가 좀 상대가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칠 만한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건가요? 포인트가? 그런 느낌을 갖는 포인트가? 포인트라기보다요. 우선 사람마다 하는 행동들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준비를 해왔지만 사람들의 몸짓을 분석할 때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몸짓이 나오는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행동을 보고 이게 그렇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고요. 어떤 행동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 몸과 발의 방향으로 호감도를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표정을 짓거나 네. 하는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죠. 특히 표정 같은 경우는 바로 뇌와 같이 이렇게 얼굴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도 표정을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고, 무언가 내가 지금 승진한 자리에서 너무 기쁘지만 그것을 좀 감추기 위해서 표정을 축소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다른 반대되는 표정으로 확대시켜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정은 우리가 훈련에 따라서 조금 그래도 언어보다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원하는 방법으로 좀 바꿔나가기는 하는데요. 발은 우리의 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수시로 나의 진심이나 진실된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네, 마찬가지로 몸이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발도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신체적으로 편안하기도 하고 발이 그 사람을 향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이 평생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가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피해서 멀어지거나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평생 발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발을 내 쪽으로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을, 네, 발끝이 내 쪽을 향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미소를 짓고 있어도 뭔가 내가 자꾸 문을 나가고 싶다, 이 장소를 뜨고 싶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떠나고 싶은 방향 또는 문 출구 방향에 이제 발끝이 그쪽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발이 어딘가, 왜 보통 생각해 보니까 얘기하다가 왜 발 한쪽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벌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나가고 싶은 거네요, 이게. 네. 보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 때도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같이 보아야 하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상대의 어떤 심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발의 그 방향을 통해서 이제 상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네. 또 그만큼 자주 쓰는 게 우리가 이 손이잖아요. 네, 이 손은 그렇죠.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손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팜업 제스처, 손바닥을 보여주는 제스처가 신뢰도를 형성하고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또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제스처를 사용을 하면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손의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긍정적인 호감도가 달라지느냐라는 실험을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팜업 제스처, 그러니까 신뢰를 강조하는 팜업 제스처, 손바닥을 보여주는 이러한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감도가 84%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을 엎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손바닥을 엎는다는 것은 권위, 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령에 가깝겠죠.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을 때 84%의 호감도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손바닥을 엎자 호감도가 52%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손 포인팅 제스처, 손가락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더니 그때는 2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호감도가. 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같은 부탁을 하더라도 이곳에 있는 상자를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곳에 있는 상자를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곳에 있는 상자를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들의 확률이 더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사람이 또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네요. 네. 예전에 스티브 잡스, 고 스티브 잡스의 영상을 저희가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3분 10초의 영상 동안 스티브 잡스가 바디랭귀지를 몸짓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였는데 뭔가 말하기 굉장히 곤란한 것에 대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직원이 한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네, 그래서 순간 스티브 잡스의 표정에 뭔가 불쾌한,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 싹 나타났다가 없어지긴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살짝 고민을 하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3분 10초 동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질문을 이렇게 드리죠. 강연을 가거나 컨설팅을 하게 되면 3분 10초면 자기소개를 할 정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과연 몇 개의 바디랭귀지 몸짓을 쓰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글쎄요, 세보지 않아서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 몸짓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짓인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인 몸짓인지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3분 10초의 영상을 관찰해 보면 스티브 잡스가 3분 10초 동안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21가지 종류의 몸짓을 사용을 합니다. 오, 많이 했네요. 네, 21가지 종류예요. 네, 각각 틀린. 네, 21가지 종류의 몸짓을 72번을 사용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5초마다 바디 랭귀지를 사용을 했고 9초마다 새로운 제스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 언어적인 내용과 함께 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과가 진실된 사과이다. 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손바닥을 다 보여주면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서서 여러분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러분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우리가 손을 사용할 때 내가 진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손을 사용하고 팜업 제스처, 손을 보여주는 제스처를 하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나의 손이 이렇게 책상 아래로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손바닥을 너무 보여주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질문들을 주시는 분 중에 근데 저는 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내가 그래요. 그럼 고민을 좀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으시면서. 예, 방송에 가끔 댓글 올라오는 게 왜 이렇게 손짓을 많이 하냐고. 네. 근데 나도 몰라 이제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딱 하는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손짓이 움직여요. 네. 이게 우리가 그 뇌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있다가 갑자기 기억 안 날 때 그거 뭐죠? 그거 뭐죠? 손을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손을 움직여서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양이 더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막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치고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저도 좀 손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손을 너무 많이 쓰면 산만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드신다라고 하면 클린턴 박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클린턴 박스라는 것은 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할 때 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어요. 네, 그리고 손을 크기도 굉장히 많이 높낮이 바깥으로 막 그 중간에 센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선이 분산되고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손짓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손을 사용할 때 손을 여기 앞에 가슴 쪽에, 상체 쪽에 요만한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자 안에서만 손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아지네, 동작이. 네, 그렇죠. 이 클린턴 박스 안에서 손이 나오지 않게끔 주의하라라는 이제 저처럼 이제 몸짓을 컨설팅하는 분의 컨설팅 훈련을 하고 나서는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 똑같은 말을 하지만 신뢰도가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컨설팅을 한다고 하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컨설팅을 받고 그게 얼마나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치인분들이 컨설팅 의뢰를 많이 주셨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기업의 CEO 리더분들이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신 후에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연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분들, 작가분들도 이제 강연을 요청을 해서 그 영화나 이런 때 어떻게 외국 연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그것을 분석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영화 시사회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게스트 비직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 분들도 이제 그런 소통 방법이나 이런 화면에 순간에 잡히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컨설팅 의뢰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을 확 사로잡기 위해서 네. 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색감이 어떤 색깔인지, 컬러가 어떠한지, 또는 어떤 스타일의 옷이 나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고 나의 단점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랬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옷뿐만이 아니라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과 이제 대표님이 계세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가 신입사원이고 누가 대표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태도나 표정, 이게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분이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뭔가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첫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분명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지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도 좋은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입고 있는 옷보다는 그 보이는 태도나 몸짓, 표정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옷을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건 어떤 몸짓과 표정을 입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것도 뭐 사실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옷차림도 전략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손짓이라든가 이런 몸짓 이런 네. 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네. 이거 연습해야 된다.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정치인분들 외국에서는 정치인분들이 이제 저처럼 이제 이 몸짓을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아예 전담으로 마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설을 할 때에도 지금 여기서 퍼즐을 하고 이제 고개를 3번 끄덕이시는데 정면을 주시 1초에 한 번 속도로 끄덕이시고 그 다음에 왼쪽을 주시하고 주먹을 칩니다. 포인팅 제스처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옷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참 신기하네.